원시사회 진화 과정에서 간의 경제를 통제하는 주요 기제가 친족 구조의 형식적 유대에서 정치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친족 구조가 정치화될 때, 특히 권력이 지배적인 추장에게 집중될 때 가구 경제는 더 큰 사회적 동인하에서 작동하게 된다. 정치 체제가 생산에 부과하는 이러한 동인은 민족지적 보고서에서 흔히 발견된다. 비록 원시적인 우두머리나 추장이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집단의 궁극적인 목적을 구현한다. 즉, 그들은 사적인 목적과 가구 경제에 편협한 자기 이해에 반해 공적 경제의 원리를 구현한다.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부족사회의 권력은 간의 경제의 자율성을 침식하고 무정부성을 억제하며 생산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간의 체계를 침해한다. 마거릿 미드의 주장에 따르면 마누스의 촌락에서 삶의 리듬 그리고 순환하는 재화와 실제하는 재화의 양은 그 마을의 지도다수에 달려있다. 그것은 지도자들의 모험심, 지능, 적극성 그리고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친족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추장이 저는 되게 끌렸어요. 추장이 끌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추장이 기존에 있던 그 권력자나 어떤 그 막 리더 막 이런 사람들은 제 이미지 상으로는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맞아. 그 수렵 채집인들도 막 놀았는데 아무튼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되게 재밌게도 수렵 채집인들은 아까 뭐 일을 별로 안 하고 막 이렇게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추장은 노동을 엄청 해요. 제일 많이 해. 노동이 아니죠. 노동도 제일 많이 하고 관계도 제일 많이 맺고 모든 것들을 가장 그 열심과 성심을 다해서 활동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전 이 사람들이 진짜 놀라웠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회에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활동하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추장이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측면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되는데 그냥 야망이 있대요. 맞아.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리고 진짜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 동기화된다. 그쵸,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 동기화된다. 뒤에 이제 그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름을 드날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그 사람들과 관계를 이제 맺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추장이 그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서 이제 동기화되면 집단이 자연스럽게 궁극적인 목적을 구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생계, 자기 가족의 생계, 자기의 생계를 이렇게 그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원시 사회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가면은 자기 가족만 챙기게 되고 그 주위 사람들이랑 굳이 교류할 필요가 없어지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런 어떤 그 간의 체계, 어떤 그 간의 경제 자율성을 침해하는 역할을 바로 이 추장이 이제 하면서 해체를 시키면서, 이게 만약에 민주 가족이 있고 주네네 가족이 있고 하늘이네 가족이 있으면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사실은 민주 가족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주네 가족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내 가족만 이제 잘 살면 되는데, 거기서 그럼 우리는 묶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같이 부족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 살아야 돼요. 각자 도생인 각자 도생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묶어내는 힘이 바로 추장이다. 이렇게 저는 읽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추장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주네네 가족에게 정말 열심히 이제 이렇게 막 성심성의껏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퍼다 줘요. 그러면 이제 주네가 이제 뭔가 이제 부채감이 생기겠죠. 좀 고맙기도 하고 뭔가 부채감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추장한테 이제 관계성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또 민주가족한테도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 세 가족이 벌써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장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을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들었습니다. 가족 공동체들을 서로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그렇죠. 거기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족제 생산 양식으로는 사실 아까도 풍요롭다고 했지만 그 풍요는 우리가 같이 살 때 풍요로운 거예요. 아, 전제가? 네, 전제가 같이 살 때 풍요로운 거예요. 왜냐면 그 여기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자기 가족 경제만으로 이렇게 산다고 치면은 아빠, 엄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아빠가 만약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는 어려요. 막 이를테면은 그렇게 되는 가족끼리만 살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없어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바로 이 추장이 추장을 매개로 필요가 되고 추장을 매개로 옆 가족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 가족에서 더 일을 해서 나를 먹여 살려주고 이런 데는 준해 가족을 해서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나중에 내가 생산 양식이 예를 들어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있으면 이게 다 반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묶였을 때 사실은 풍요를 이제 누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추장과 부르주아도 어쨌든 소유권이 있는데 그 소유권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장은 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해야 돼? 맞아, 사람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여기 써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어쨌든 뭔가를 생산해내잖아요. 물고기를 잡든 열매를 퍼오든 그래서 그 생산자에서 관계를 맺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산해낸 생산물들에 대해서 2차적 소유권을 갖는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 생산물에 대한? 맞아요. 근데 이제 부르주아 소유권은 어떤 생산해낸 그 생산물 그 자체의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1차적인 소유권은 그 생산자에게 돌아가니까 수렵채진민 네네네네. 수렵채진민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부계층이 없다고 맞아요. 그죠? 빈부는 없을 거예요. 네, 빈부는 빈부의 없는데 차이가 권력의 차이가 있어요. 권력의 차이가 있지 맞아. 빈부의 빈부의 차이는 차이가 없어요. 없다고. 근데 여기는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 부르주아라는 사람이 생산물을 다 가지고 가면은 그걸 못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소수독점이 가능해진다고.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욕망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주아를 욕망.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걸 욕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장이 그 관계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좀 되게 놀라웠는데요. 그 아까 희소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현대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불안은 내가 그 이렇게 막 원하는 게 많은데 물질을 엄청나게 조그만 어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고 뭔가 자기 거를 가지고 싶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현대 사회는 가족제 생산 양식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제 생산 양식의 가장 큰 아까 그 얘기했듯이 가족제 생산 양식은 무정부성이었잖아요.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였잖아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 내 가족만 잘 잡고 잘 살자의 최고 봉이 이제 부르주아인 거죠. 자기의 소유권, 자기의 그 물질, 그 원하는 걸 다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걸 다 가지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재미있게도 추장은 진짜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사람들을 오히려 소유하고 관계를 소유하고 뭐 소유라는 말이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권력은 생기지만 그래서 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백사이사 쪽에 바로 그 기계인데 원시인들은 한 개인을 동료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많은 방법을 고안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력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지 않아요. 이 기계. 권력은 이게 신기한 거. 이를테면 고미숙 쌤한테 우리는 권력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고미숙 선생님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 남산강원 공동체에 모여서 같이 사는데 권력이 있죠. 당연히 그 많은 일, 왜냐하면 권력이 있는 이유는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많이 활동하고 가장 많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와 대단하다 하면서 존경심을 표하고 이렇게 해서 권력이 생기는데 덕분에 우리는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돼요. 평등해지고 심지어 돈도 벌어. 돈도 벌어요. 대가리. 그게 진짜 묶일 수 있는 어떤 그 기능, 추장의 기능이자 이 우리가 가족제 생산 양식,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책인 것 같아요. 뭔가 하늘님 말 들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공동체 감각이 사라지면서 경제 이런 양식도 같이 변한 게 아닐까 싶은데 진짜 우리는 여기 살아가고 남산강 학원에서 지내면서 실제로 이 생산 양식이 이 양식과 비슷하다고 느끼잖아. 그렇죠. 사실 선물하우 맞아요. 얘기 나온 부분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냥 그만큼 공동체로 들어오니까 그런 생산 양식을 다 자연스럽게 취하게 된 것일 뿐이고 그냥 밖에는 너무 우리가 진짜 그 근대는 개인이 엄청 강조되는 사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 그 어떤 관계들의 유대가 많이 없어진 것 같다. 공동체적 감각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난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주아적인 삶 욕망을 하긴 하지만 그 와중에 관계를 안 맺고 싶은 건 아니잖아. 생각해보면 우리는 물질적으로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물질적인 그 소유권이 있어야 관계의 소유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확실히 준의 말대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차를 뭐 가지고 집도 가지고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추장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 재분배하거든요. 가지면 다 줘요. 다 줘. 그래서 그 제일 힘들어.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그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른 것 같아. 우리는 그 물질적인 어떤 소유? 봐봐, 예를 들어 하늘에 예시대로 줬잖아. 명품 옷으로 그치, 다 그치. 차려입어. 그치. 그 다음에 막 벤틀리 타. 그럼 사람들이 이제 우와 하면서 우러러 봐. 그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관계에 권력이 있는 거지. 맞아. 근데 실제로 그냥 권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 권력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뭐 그 사람을 좀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맞아. 있는 어떤 힘?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톰 브라운 입고 샤넬 입고 백 든다고 내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우리 착각을 하긴 하는데 돈은 실제로 아 근데 그거는 자기한테서부터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진짜 이 추장은 능력이 자기 능력이잖아. 그치. 자기의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 말 아니면 노동력 이런 건데 그거는 그 벗으면 없어지는? 뭐 옷 같은 거, 가방 같은 거 맞아. 얘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그 즉시 사라지는? 그리고 그 권력이 그러니까 복종하는 자로부터 나오는 거지 그냥. 근데 추장의 권력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 상호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권력인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 복종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권력자기 좀 전전긍긍 하는 것 같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네. 확실히. 그것도 힘드네. 우리 진짜 계속 개인으로만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 현대 사회는 재난 상황이다. 전쟁 상황이죠. 전쟁 상황이고 재난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 묶이려고 하는 거야. 이 원주민들도 그랬잖아. 재난 상황이면 안 묶인다고. 현대 상황은 이미 재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재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야 뭔가가. 지금 우리 상황을. 그러니까 계속 내 것만 추가하려고 내 아파트 살려고 하고 내 차만 살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가려는 이유가 그래서 계속 원심력이 작동해서 우리가 멀어지려는 이유가 불안한 거지. 그게 바로 희소성이지 않나. 그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는 그러니까 전쟁 상황으로 서로 생각한다고. 맞아. 그 관계가 없는 사회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정말 그 보이진 않지만 정말 그 피 튀기는 재난 어떤 전쟁은 아니지만 그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어떤 계속 전쟁의 심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 너무 각박하다. 이렇게 물질이 풍요로운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각박하고 각박해. 힘들고 재난 상황이나 다르고. 나 관계 맺으면서 살고 싶어. 정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엄청난 압력이 작동하고 쉽지 않아. 그리고 쉽지 않아, 근데 일단 내 이게. 거 줘야 되는 게 싫어. 다 줘야 돼. 근데 일단 관계 맺으면 먼저 줘야 돼. 그죠? 알지? 맞아. 그럼 이참에서 한번 선물 하우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저는요 이 네. 하우 부분이 재밌었는데요. 그 관계 맺는 게 저는 관계 맺는 게 여기서는 어떤 하우, 어떤 영이 담긴 선물을 서로 증여함으로써 일어난다고 말을 하잖아요. 전 그 부분이 진짜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게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교환이 아니라 그 나의 영혼까지 담아서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의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모스의 해석에 따르면 선물은 그것을 증여한 자의 인격과 그것이 비롯된 숲의 하우를 구현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보답의 의무를 지운다. 수증자는 증여자의 영에게 신세를 지고 한 타원가의 하우는 항상 원래의 증여자에게로 반드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는 일련의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다음에도 마찬가지이다. 처음 선물을 받은 자는 되갚음을 통해 다시 최초의 증여자에 대한 권력을 획득한다. 따라서 이것은 사모아와 뉴질랜드에서 보이는 부의 의무적인 순환, 즉 곡물 및 증여와 같은 것이다. 요약하면 마오리의 관습에 따르면
물건 자체가 영혼을 가지고 있고 또 영혼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인 결속, 즉 사물로 매개되는 결속은 영혼의 결속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보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주는 셈이 된다. 이러한 관념 체계에서는 실제로 누군가의 본성이자 본질인 것을 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본질, 즉 영혼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물건의 보유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러한 행동이 불법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적 요소이건 음식이건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여자나 자녀이건 의례나 영성이건 상관없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그것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 영적으로도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구속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증여된 물건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물건은 생명을 부려넣거나 흔히 인격화되어 허츠가 근원적 출구라고 지칭하는 곳으로 회귀하거나 그것이 비롯된 씨족이나 땅을 위해 자체를 대신할 소정의 대음물을 낳으려고 한다. 이게 마오리족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 사물로 매개되는 결속이 영혼의 결속이라고. 이 결속이라는 단어가 난 되게 신기한데 이렇게 우린 묶여졌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관계를 계속해서 주고 받겠다는 선언이기도 하고, 뭔가를 왔을 때 당연히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으면 나도 뭔가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뭔가 오면은 이거를 이제 관계를 끊어낼 수는 없는 거지. 이미 영혼이 결속되어 버렸으니까. 이 사고방식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걸 돌려주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계속 서로가 더 큰 걸 주고 이러면서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려고 하는 거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 우리는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냥 너가 원하는 걸 내가 주고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준다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관계를 위해서 물건을 주고받는다 이런 거잖아.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되갚을 때는 또 그냥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맞아.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잖아. 이게 선물 주고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 적이 있었다고. 맞아. 근데 이게 난 생일 선물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 친구가 이걸 뭔가를 주면 나도 비슷한 가격대에 무언가를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은 거야. 이런 거에서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관계를 힘들어한다는 뜻이기도 한 거잖아. 여기서 이런 걸로 보면은. 그리고 이게 이자 관계가 또 아니고 여러 개 얽혀 있거든. 준애가 맞아요, 나한테 줬다고 해서 맞아요. 내가 준애한테 주면 맞아. 그거는 거기서밖에 안 되고, 이게 다 그 증여의 순환고리 안에 있는 거여서 맞아요. 준애가 말한 어떤 호혜적 관계, 우리가 그 정말 이 기능을 만들었다, 되게 진짜 똑똑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한 어떤 감사함과 이 부채감도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고리를, 관계성의 고리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없었는데 갑자기 주어진 거라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책조차도 선물이 될 수 있고 우리 일상에 되게 선물이 많이 널려져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은 거면 이것이 어디서 왔고 누구로부터 왔고 이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거든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었던 게 아니라면. 근데 여기서도 나와 있다시피 근원이 근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간이 획득한 이익은 그 근원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라는 부분 보고, 우리가 온 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지금 있을 수 있게 하는 이 근원이 뭘까를 좀 생각해보면 그 관계성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럼 저희 마무리로 낭송을 하고 마칠까요? 네. 네. 진정 인간을 위한 경제란 무엇이고 진정한 풍요사회란 어떤 것이냐는 근원적인 질문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다.
현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경제적 결핍과 문화적 야만의 상징인 수렵체제민보다 조금이라도 더 평등하고 풍요로운 사회에서 최소한의 자존감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석기시대 경제학의 저자 마셜 샬린스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한다.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인류학자 샬린스 교수가 약 10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저술해온 주요 논문들을 모아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 비판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의식하에서 엮은 책이다. 1972년에 이 책이 처음 출판된 이래 이미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의 신화는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여전히 맹위를 펼치고 있다. 역자가 늦게나마 이 책을 번역 소개하는 이유는 이미 경제인류학의 고전이 된 이 책의 주류 경제학 비판이 바로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몸살을 치유하고 진정한 풍요사회를 지향하는 데 필요한 지적 발판과 상상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좋네요. 오늘 수다도 재밌었습니다. 네. 덕분에 제 말만 하고 갑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선생님들께서도 재밌었던 부분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구실 네트워크에서 출간된 책을 보내드립니다. 네.